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급을 위한 학기초 관계 맺기 활동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학하시고 아이들 맞이하면은 또 약간 낯설기도 하잖아요. 아마 아이들끼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는 이렇게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이 주도해서 간단한 관계 맺기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시작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마음도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될 겁니다. 제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5가지 활동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토마스 고든이 쓴 교사 역할 훈련이라는 아주 유명한 TET라는 책의 한 대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실패하는 교육과 성공하는 교육의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사 학생 사이의 관계이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혹은 누구를 가르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교사 경험을 한 저로서는 이 말에 한 200% 이상 공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은 물론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하고 또 학습에 대한 것도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아이들과의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끼리 서로 간에 또 우정을 쌓는 것이죠. 이것도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그런 우정도 쌓여서 또 평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자산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끼리도 물론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판을 깔아줄 필요가 특히 학기 초에는 있습니다. 그 관계가 조금 학급에서 아주 많이 골마 터진다면 그것은 학교 폭력이 될 겁니다. 학교 폭력에 관한 조사를 보면은 실제 학교 폭력 건수가 학기 초에 다른 때 비해서 한 2배 정도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맺기는 1년 내내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학기 초가 결정적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학급을 이제 풀어가려고 할때 이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관계 이 도표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급을 관계로 봤을 때는 관계 형성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관계를 개선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회복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 형성 단계에서 좀 갈등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는 관계 개선으로 가야 되고 관계 개선에서도 해결이 안 돼서 좀 더 악화되면 관계 회복 단계가 있겠죠. 하지만 특히 학기 초에는 이 관계 형성 단계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예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기소개, 그리고 새학년 다짐하기, 꿈 선언문 만들기, 가치 명찰 만들기, 학급 가치 선정하기, 이 5가지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자기소개입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는 거는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걸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 내용 하나를 하라는 건 아니고 학급 초의 자기소개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서 또 상담하고 또 성장시켜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할인데 이때 아이들을 좀 알아야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얻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바로 이 자기소개입니다. 제가 오른쪽 거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이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고 여기 있는 질문이 15개 있잖아요. 뭐 가장 재미있게 본 책이 뭔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좋아하는 과목의 1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여기 답을 쓰는 거예요. 우선 먼저. 그래서 이걸 총 15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나와 답이 같은 친구를 찾아서 여기다 그 친구 이름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개를 다 채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얘들끼리 서로서로 많이 만나야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그 활동도 되게 재밌고, 이제 어쨌든 이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다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 거두면 선생님한테는 이 아이를 파악하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아이들 상담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석이조죠. 아이들끼리도 친해지는 활동이 되는 것과 동시에, 자기소개는 선생님에게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다,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소개해드린 지금 그 꾸러미로 여러분한테 드린 그 카드는 요 4가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포스트잇인데 이렇게 업다운이라고 되어 있고 지킴이라고 되어 있고 꼭 한번 키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에 괄호가 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 괄호에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업다운 카드 한번 보시면 저는 요즘 뭐뭐를 높이고 싶고 뭐뭐는 낮추고 싶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높이고 싶고 낮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얘들은 뭐 성적은 높이고 싶고 뭐 노력은 낮추고 싶은 뭐 이런 그 얘기도 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높이고 싶고 낮추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하나 여기다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킴이는 저는 뭐뭐를 지키고 싶고 반대로 뭐뭐는 버리고 싶은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고 버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꼭 한 번은 뭐냐면 저는 기회가 된다면 어디에 꼭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누구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누구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키워드는 이제 저는 무엇에 열정을 느끼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뭐 없이 못 사는 홍길동입니다. 예, 여기에 또 해당되는 단어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애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애들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뭐 낯설기 때문에 애들이 서로 말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제 생각엔 이 중에서 스님께서 한 2개 정도만 2개 정도만 선정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먼저 쓰게 하는 거예요. 예, 쓴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한다면 요 업다운 있잖아요. 업다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키워드 요 2가지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느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글로 써놨는데 처음에 그 2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쓰도록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떤 것을 먼저 발표할지 2개를 모두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먼저 하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먼저 할지를 선생님은 먼저 정하는 겁니다. 자, 업다운 카드를 먼저 하는 걸로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제 다 썼으면 요거 가지고 우리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업다운 카드 요거 먼저 사용하자고 하고 선생님 오른쪽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부터 차례로 이 문장을 그냥 읽도록 하면 됩니다. 뭐 다른 코멘트 없이. 그러면 그 학생이 자기가 쓴 이 문장을 읽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읽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크게 박수를 쳐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 뭐 이거 읽는 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10초도 안 걸리죠, 그죠? 예,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은 다 같이 크게 박수를 쳐주는 거. 예, 이거를 안 하면 에너지가 확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하시고요. 좀 아이들 분위기가 괜찮고 좀 가능하다 그러면 박수만 치지 마시고 그 친구가 이걸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 치면서 맞아 맞아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추임새를 넣어주면 더 좋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쌤 개인의 어떤 역량과 분위기에 맞춰서 옵션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차례가 오면 선생님도 맨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카드가 끝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예, 키워드 카드 남았잖아요. 그럼 그 키워드 카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바퀴 더 도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총 2바퀴를 도는 겁니다. 예. 이 문장을 애들이 먼저 쓰게 한 다음에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코멘트 없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읽고 다 같이 큰 박수 쳐주면서 2바퀴 도는 거. 예. 요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죠? 예. 요거를 뭐 이게 뭐 이렇게 뭐가 좀 임팩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써보면 아이들이 좀 재미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은 좀 더 재밌게 또 씁니다. 그래서 그거 읽으면서 또 웃음도 나오고 저희가 저런 거구나 라고 또 아이들 고개 끄덕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당연히 거듭하겠죠. 모아야 됩니다. 왜? 이거는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나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활용한 사례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송호요라고 송호요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4가지 카드를 동시에 다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분 스피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전에 선생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진진과 뭐 키워드 숫자 뭐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한 학생한테 받는 거죠. 요게 이제 한 학생 거거든요. 이렇게 한 학생 거 3개. 예, 이렇게 한 학생한테 받은 거를 이제 걷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중에 상담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카드를 하나씩 보면서 상담했고요. 상담 때 추가적인 글은 제가 카드에 적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거는 버리지 말고 모아서 나중에 상담할 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방금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단어잖아요. 이제 뭐 맞고 틀리고 답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단어에는 어떤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생활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단어 속에 흔적을 남긴다. 단어가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이가 쓴 거기에 있는 단어는 뭐 말했듯이 정답은 없지만 그 아이를 의 흔적이죠.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면 안 되고 선생님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새학년 다짐하기입니다. 새학년 됐으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의 어떤 각오나 바람이 있겠죠. 그죠? 이거를 물어보고 이거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서로 나누게 하는 게 바로 이 활동인데요. 굉장히 좋고 바로 이때 딱 그 학기 초에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는 보통 시간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살고 있지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된 3월은 여기에 3월이라 그러면 그죠? 지난 학년은 과거가 되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학년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또 소감을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배울 교훈이라든가 반성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람이나 결심이나 계획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현재에서 이 두 가지를 할 때 보다 미래를 힘차게 좀 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바로 before after라 그래가지고 과거와 미래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자, 한번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예, 초등학교 선생님이 6학년 학생들에게 이 학기 초에 한 거거든요. 6학년을 좀 잘 보내봤으면 좋겠다 애들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또 그런 결심을 좀 애들한테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먼저 깔아놓고 사진에서 올해 6학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건지 그런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을 골라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주고 그 마음을 글로 쓰게 한 거죠. 예. 제가 글을 옮겨놨는데 나는 6학년을 파도타기처럼 재미있게 끝낼 것이다. 이 아이는 이렇게 썼잖아요. 파도타기 사진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서로 손을 잡아주고 넘어진 아이 이렇게 하는 이 사진에 포인트를 주면서 나는 남은 6학년 생활을 친구들과 협동하여 힘들어도 서로서로 도우며 좋은 친구로 남게 열심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네요. 예, 좋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면 아이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6학년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건 차이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중학교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중학생들이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 학기 초예요. 선생님이 똑같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이제 2학기 시작하는 미래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각오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게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바닥에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2장을 골라라고 했어요. 애들이 고른 건 이렇게 2장을 고른 거죠.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니 이렇게 하는 사진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2학기 어떻게 보낼래? 를 나타내는 사진 이렇게 2장을 고르게 해서 그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자, 우리도 한번 이게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요 활동인데요. 준비물은 여기 북앤아이, 그 다음에 느낌 스티커, 그 다음에 프리즘 스티커, 씨앗떡목 스티커, 마인드업 스티커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꾸러미에 담겨 있을 텐데요. 이걸 활용하면 좀 더 비주얼하고 애들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애들 만들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한번 준비됐으면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그 북에나이 있잖아요. 그 북에나이가 이렇게 책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 모양으로. 이걸 이렇게 접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서 그 이제 저런 모양으로 되게 하면 이렇게 이제 펼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표지 쪽에다가 아이들한테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한 다음에, 그쵸,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마인드업 스티커 있죠. 거기 보면 마인드업 스티커, 칭찬 스티커 있잖아요. 그 마인드업 스티커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 마음에 드는 표현, 그런 표현 하나를 골라서 자기 그 이름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응원하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요거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성명 이름이 있겠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다 아이들이 했으면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면 해서 다 같이 동시에 자신의 붙인 위에 이 문장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역시 짱 이거 붙였다 그러면 다 같이 하면 자기 각자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면 다 같이 소리내서 역시 짱 이렇게 한번 하는 거죠. 그냥 뭐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애들이 크게 소리 안 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기면 안쪽에 양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애들한테 펜으로 위에 이렇게 쓰게 합니다. 왼쪽에는 나의 2020년, 과거죠, 그죠? 지난해. 그리고 이제 그때가 몇 학년이었는지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나의 2021년, 지금 현재 올해죠, 그죠? 그리고 몇 학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썼으면은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뭘까요? 이미지 프리즘 있죠, 사진. 거기 보면 이미지 프리즘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16장이에요. 한 그 장에 16개 사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아이들한테 각자 갖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사진을 한 장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먼저 왼쪽 거 작업 먼저 하거든요. 나의 2020년을 사진으로, 그죠? 이미 지난 거잖아요.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을 한 장만 여기서 골라서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작업해서 붙이겠죠. 자, 붙였으면은 다시 마인드업 스티커 있잖아요. 칭찬 스티커. 마인드업 스티커에서 지난 1년을 보낸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골라서 여기다가 이제 한 3개 정도 붙여보라고 하세요. 한 3개 정도. 2개 정도 해도 되고요. 2개 정도 할까요? 2개? 2개, 3개나 이렇게 한번 붙여보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여기다 붙이거든요. 자, 첫 번째는 요거 쓰고, 두 번째는 사진 붙이고, 세 번째는 격려의 스티커 붙이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요거 이제 각자 작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집단 상담처럼 하면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리드하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속도를 잘 살핀 다음에 왼쪽에 다 끝났다 하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역시 오른쪽도 그 이미지 프리즘 스티커에서 이렇게 이제 대신 오른쪽은 뭐냐면 올해니까 아직 올해는 시작 안 했잖아요. 새 학기가. 그래서 올해 내가 바라는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사진을 한 장 여기다 이제 붙이는 거죠. 자, 붙였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건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바라는 바램을, 그죠? 원하는 바램을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쓰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각오나 마음을 뭐뭐한 2010, 21년 요런 형태로 문장으로 한번 옮겨보게 하는 겁니다. 이 사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장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애들이 옮길 수 있죠. 올해 나의 각오나 다짐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마인드업 스티커에서 남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올해 자기 자신에게 응원의 스티커를 띄어서 이 주위에다가 이렇게 또 붙이도록 합니다. 이것도 한 2-3개 정도 붙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비포 애프터입니다.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겠죠.
자, 여기까지는 각자 작업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요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는 발표를 해야겠죠, 그죠? 예, 이제 애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시작하는 뭐 오른쪽에 학생부터 하든 아니면 어느 쪽에, 근데 선생님이 꼭 지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얘들은 서로 이제 약간 뒤로 빼기 때문에 누구부터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학생이 발표하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과거, 나는 작년, 나 2020년 작년에는 나는 이랬습니다 라고 사진 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지만 올해는 2021년은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른쪽 거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소개하는데 한 사람당 보통 한 1분 정도 애들이 좀 그 안쪽으로 쓰거든요. 예, 얘들은 뭐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해도 이제 한 바퀴 빙 돌면은 한 5, 6분, 최소 뭐 한 길게는 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하면 참 뭐 잘했든 못했든 반드시 넘어가기 전에는 큰 박수 쳐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는 이렇게 애들이 좀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게 낯설잖아요. 아주 뭐 성격이 외향적인 애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발표에 나갈 때 그 에너지를 다운되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취임새도 넣어주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업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다 같이 박수를 크게 쳐주는 겁니다. 이건 뭐 애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하는 활동을 이제 그 세 번째 꿈 선언문 만들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에 했던 활동을 계속 좀씩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거거든요. 자, 꿈 선언문 만들기는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우리가 완성했던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사진 붙이고 밑에 자기의 격려의 표현 붙이고 오른쪽도 사진 붙이고 격려의 표현 붙이고 여기다 이제 자기가 각오를 나타내는 문장을 썼죠. 그죠? 여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기 보시면 꾸러미에 보시면 씨앗 덕목 스티커라는 게 있어요. 이거 씨앗 덕목 스티커. 이거는 이제 덕목들이 모아져 있는 스티커인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미래 올해 2021년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려면 자기 각오한 대로 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씨앗 덕목 스티커에서 그 꼭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3개를 골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게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다가. 그럼 여기서 애들이 이제 여기 중에서 고르거든요. 뭐가 필요할지. 자, 그럼 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 자, 이게 뭐 여기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 요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이어서 바로 꿈 선언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왼쪽 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활동했던 결과물이잖아요. 자, 여기서 애들한테 됐으면 거기 보시면 마인드업 스티커 그 씨앗모아 엽서 있잖아요. 엽서 씨앗모아 엽서도 있고 뭐 다른 엽서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엽서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그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그 점선이 그려진 하얀색 그 바탕이 나오잖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실제 아이들이 이 꿈 선언문을 쓰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보세요. 꿈 선언문 쓰는 양식은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자기 이름 쓰고, 자, 나 누구누구는 뭐의 덕목을 갖고, 그죠? 뭐뭐 하는 2021년을 만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각오를 쓰는 거예요. 이게 꿈 선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지금까지 왼쪽에서 해온 이 결과물에 이미 여기에 들어갈 소스가 다 있어요. 보시면, 나 누구누구는 여기 덕목 3가지. 이게 뭐예요? 이거죠. 여기 3가지 붙였잖아요. 이 덕목을 여기다 옮겨 쓰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예. 그 다음에 그걸 갖고 뭐뭐 하는 2021년을 만들 것이다. 이거는 여기에 있잖아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꿈 선언문 만들기예요. 쉽잖아요. 그죠? 왼쪽 결과에다가 이제 이 엽서만 주고 이 문장의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쓰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애들이 이걸 쓰겠죠. 그죠? 자, 썼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면서 발표하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애들이 어떤 그 각오나든가 덕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예, 주지 마시고 요 그대로 걷어가지고 요거를 교실 뒤에 이렇게 탁 얘들 싹 다 붙여놓으면은 얘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거울이 되면서 다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얘들 뒤에 붙여놓으시고 얘들 붙여놓기 전에 반드시 복사를 좀 떠놓는 게 좋습니다. 얘들은 또 뒤에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고, 자, 여기서 샘플도 이렇게 보여주면 좋죠. 나 김경수는 노력 끈기 건강의 덕목 같고 국어 실력을 높이고 게임을 줄여 후회하지 않는 2020년을 만들 것이다. 예. 이런 거 샘플 보여주면 아이들은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이제 가치 명찰 만들기입니다. 사실 여기 조금 전에 했던 꿈 산업문 만들기 우리가 지금 요거 3개 했잖아요. 요것만 해도 여러분 그 1시간 시간 충분합니다. 1시간 진짜 좀 빨리 진행한다 해도 1시간 정도, 학생들은 한 7명에서 10명 정도 한다고 봤을 때 3번까지 하면 1시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번, 5번은 이제 여기서 이어가는 거예요. 좀 약간 알파 같은 활동인데 이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이어가는지 보시면, 자, 하나의 먼저 사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엽서 여러분 그 꾸러미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씨앗모아라고 하는 덕목 단어들이 쭉 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 중에서 자기에게 소중한 가치라든가 아니면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가치를 애들한테 하나만 골라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고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 고른 단어를 가지고 그 이름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제 여기 보면 김보경이가 용기를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 앞에다가 용기를 붙여서 용기 김보경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지혜 최시은인데 최시은은 지혜를 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최시은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뭐냐면 가치 명찰이라고 해요. 가치 명찰. 그러니까 뭐 백범 김구 조산 안창호 뭐 이렇게 하듯이 앞에다 호를 붙이는 거죠. 예. 그 호를 이 덕목 단어를 가지고 이제 호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용기 김보경 지혜 최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거를 이제 학급에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만들었던 그 꿈 산업문이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덕목 3개 있잖아요. 그죠? 여기 덕목 3개 있잖아요.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골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에 뭐 동그라미 치기 하든가.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단어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명찰을 얘들하고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포스트에서 한번 써보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 이 중에서 하나 고르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명찰 만들어 보게 하고. 예. 이런 이런 포스트 같은 거 학교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직접 써보게 해서 여기에다 딱 붙이면 좀 붙잖아요. 그죠? 옷이어도.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붙이면 또 서로 친구들 것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가지고 뭐 여기서 끝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때 요거는 애들한테 좀 거두면 좋아요. 예. 애들 거 걷어가지고 이렇게 명렬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중에 명렬표. 여기 보시면 보통 학교 명렬표는 이렇게 번호가 있고 바로 성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같이 아이들 고른 거 넣어서 이렇게 명렬표를 만들면 이제 존중 강영수, 끈기 강준우, 희망 김경상 이렇게 배려 김경수 이렇게 해서 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출석 부를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이 아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중에 상담할 때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이들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조금 전에 했던 그렇게 가치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또 옮아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온라인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거 그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그리고 얘들한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 여기서 한번 골라봐라 한 다음에 이제 그 줌에서 그 이름 바꾸기 있잖아요. 이름 바꾸기 아이들. 그 이름 바꾸기에서 그 이름 앞에 자기 이름 앞에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선택한 가치를 이렇게 그
그 채팅창 주소에 클릭해서 거기다 이렇게 입력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 이런 거 해서 애들 반 전체 게임 모아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방법을 하시면 더 좋고요. 또 이제 애들이 선택한 그런 단어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물함에 이렇게 그 단어를 넣어서 또 사물함에 표현해주는 그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학급 가치 정학인데요. 이거는 이제 학급 가치지 개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뭐예요? 각 개인의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이제 골라보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학급으로 좀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요런 이렇게, 아까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현수막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선생님이 종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 자석으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학급을 만드는 대표 가치 탑3 뭐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얘들한테 이런 동글동글한 스티커를 얘들한테 주고, 한 3장씩 1인당 한 3장 정도씩 주고 3개씩 주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행복한 학급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대표 가치에다가 보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나오잖아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예, 딱 선정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학급 가치 선정하는 거예요. 예, 대표 가치.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얘들이 이 단어 3개를 넣어서 우리 학급을 소개하는 문장을 만드는 것도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했던 건데요. 6학년 일반이 요거 해서 나온 게 3가지인데, 요 3가지를 넣어가지고 우리 6학년 일반은 늘 친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친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행복이 넘치는 6학년 일반입니다. 이런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건 초등학교 이제 사례이지만 중고등학교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안 돼도 왼쪽 것까지만 해도 학급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는 학급 급훈을 해도 되는 거죠. 급훈. 자, 요거는 이제 중학교에서 했던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는 이제 행복한 학급이 되려면 이렇게 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들이 역시 투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은 5개를 찾았는데, 이렇게 뭐 빨간색 책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 5개가 쭉 제일 많이 나온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들한테 요게 나온 다음에 얘들한테 요거 단어 모둠별로 한 거죠. 총 5모둠이 있는데 각 모둠에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 모둠이 요 배려를 가져간 모둠은 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우리 학급에서 이 배려를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예, 하나씩 고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아주 훌륭한, 이게 뭐예요? 예, 우리 학급의 규칙이 되겠죠. 규칙이. 예. 그 규칙을 정하는데 이렇게 학급에서 대표 가치를 정하고 그 대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예, 이건 중학교에서 여기 보시면 다 투표돼 있죠, 가운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 단어에 대해서 애들이 토의해 가지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 규칙을 또 이렇게 애들이 선정해서 했잖아요. 이걸로 이제 스님이 이렇게 다 크게 타이핑해 가지고 교실 뒤에다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우리는 뭐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그 투표판이 없다면은 그 얘들이 포스트잇으로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은 밑으로, 틀린 것은 옆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중복된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3가지를 골라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도 하면 이제 그런 판을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집단 가치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제 행복한 학급에서의 관계, 특히 학기 초에 아이들과 관계 맺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요. 실제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선에서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관계 형성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했고요. 여기 1, 2, 3번만 일단 먼저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좀 여유가 된다면 이어서 4번과 5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2시간 정도면 이 2가지를 모두 다, 이 5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뭐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Our Mindset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옮겨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여주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대하는가의 마음이다. 가정, 직장 혹은 세상의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방법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실패다. 정말 그 전곡을 찌르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낯설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기 초에 다 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잘 살리고 북돋하고, 또 그리고 혹시라도 좀 의기소침해 있는 애가 있다면 또 이렇게 관계 맺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띄워주시고 에너지 좀 주시고, 그러면서 한 학기 초회를 시작하시면 아마 여러분 1년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걸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